오늘은 이민년 병월의 경금일주 운세를 일주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자일주 보겠습니다. 경자의 일지 자수에 상관이 놓여 있죠. 상관이 들어오면서 자수와 인목은 역마가 되죠. 그래서 천간에 임수의 식신이 뜨고요. 인목에 편재가 뜹니다. 그래서 천간에 식신이 떠서 언행, 표현력, 경제활동이 강해지는 해가 됩니다. 직업하고 대인관계에서 긍정적인 변화와 발전을 이루는데 편재, 인목 편재가 들어와서 변화와 발전을 통한 금전운이 상승하는 해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충돌하고 마찰도 배제할 수 없으니까 감수는 해야겠죠. 신축년에 노력한 성과가 이민년에 결실을 맺어 보상을 받는 시기입니다. 또한 독립 자영업 투자에 눈을 뜨면서 자립하려고 하는 기운도 강해지는 해가 됩니다. 편재가 있고 지장간에 병화 편간이 떠서 금전운이 상승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인목 지장간에 무토 병화 갑목이 있죠. 근데 병화가 경금일간에게 기준에서 봤을 때는 편간이 되지 않습니까? 병화 편간. 그래서 금전운이 좋습니다. 다만 임자가 격각에 놓이죠. 그래서 타양에서 외롭게 고생하고 사고수도 좀 생깁니다. 그래서 환경이나 변화에 맞춰서 적응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경자일주는 병오를 만나서 오와 정관을 보죠. 그러면서 자오충이 되죠. 그래서 5월의 자수는 한여름이 한겨울을 만난 형상이잖아요. 맞죠? 오화의 사오미의 오화의 그 여름의 정점과 해자축의 자의 한겨울이 만난 거잖아요. 그래서 오시 한낮이 자시 한밤을 만나서 화기운, 불기운이 꺼질 수 있지만 다행히 이민년의 인목을 보면서 이 좌우충의 불리함이 덜해집니다. 좌우충인 상태에서 사주원국에 오자형 이런 것처럼 형이나 살이 만약에 있으면 신경계통 질환에 걸릴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런 월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좌우충은 여태 얘기한 것처럼 시차가 이제 발생하는 형상이잖아요. 그래서 해외에 여행, 출장, 이동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6월 병월에 인생의 진로를 바꾸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힘이 에너지가 발동해서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월이 됩니다. 매사 현실에 집중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월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재살이 놓여 있죠. 그런데 또 운에서 또 재살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흉액이 가중돼요. 행사, 관제수 이런 흉살로 조심해야 하는 달입니다. 따라서 활동에 제약을 많이 받고요. 이런 걸 무시하고 조심하지 않으면 관제 구설수가 따르는 월입니다. 바쁘게 동분서주는 하죠. 할 수 있지만 병월에 병화의 편관과 오화의 정관이 목욕에 놓여 있죠. 그래서 관성운이 불리합니다. 노력에 비해서 실리와 실속이 약한 월입니다. 그래서 이로 인한 스트레스로 질병에 노출되기도 쉬운 달이 됩니다. 병월의 경자일주는
관성운이 불리하죠. 다단하고 고독, 이별, 그 다음에 병고, 주색잡기, 관제구설이 생길 수 있는 월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기에는 재물 욕심을 부리면 손재가 따르고 건강도 잃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특히 돈을 투자해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하면 헛된 욕망이 돼서 물질적, 정신적 고충을 같이 겪을 수 있는 달이 됩니다. 직장인 또한 병월에 관성운이 불리하죠. 다소 부정적이고 신경이 예민해지면서 주변의 불화다툼을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관제구설로 직장 내 불화, 시비 다툼이 생기면서 고충을 겪는 월이 되기 때문입니다. 전반적으로 재물운은 평범해요.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재물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재물은 쫓는다고 성취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병월에 남녀 모두 관제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사업자는 세금 문제 걸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관청과 인허가 문제,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다가 관제구설도 동반하니까 이럴 때는 좀 쉬었다 갈 것을 추천합니다. 남명은 자식이 속을 썩일 수 있고요. 이로 인해서 걱정을 하거나 또는 자식에게 좀 다소 좋지 않은 탈이 날 수 있고요. 여명은 남편 때문에 고충을 겪을 수 있습니다. 남녀 모두 연애운이 불리하죠. 이성 간 불화, 갈등이 생길 수 있고 여태 얘기한 것처럼 재살이 가중된 형국이니까 자칫 잘못하면 갈등이 이거 심화돼서 이별수까지 따릅니다. 병진일지를 보겠습니다. 일지에 편인인 진토가 있고요. 이민의 인목을 만나면 역마살이죠. 그래서 동분서주하면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그런 운을 맞이했는데 편인인 문서에 역마가 놓여서 부동산, 이동으로 인하여 경제적인 변화를 꾀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해가 됩니다. 진토를 만나면서 상문조객살이 생겼습니다. 상복을 입는 운세죠. 조문을 받는 운세이고요. 초상집에 가면 부정을 타서 재수가 없다는 뜻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합니다. (6월) 병어월에 경금, 일간 모두에게는 재살이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수옥살이라고 하죠. 겁살, 새살, 재살을 삼살이라고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사람을 해치는 아주 얄궂고 독하고 모진 요 흉액입니다. 재살이 들어와서 흉액이 가중되어서 횡사, 관제수, 흉살로 조심해야 하는 월입니다. 따라서 이제 활동에 제약을 많이 받죠. 조심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거를 무시하고 조심하지 않으면 이런 흉액이 나의 몸을 치고 또한 관제구설이 따라오는 월이 됩니다. 6월 병어월에 목욕에 놓여 있죠. 그래서 성패다단하고 고독하고 이별수도 생기고 그 다음에 주색잡기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병고, 질환으로 고생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열심히 동분서주하면서 일하고 노력해도 내 노력에 비해서 일의 성과나 결실이 약한 거죠. 특히 병어월에는 병오에 관성운이 불리해서 직장과 사업에서 매사 일이 잘 안 풀리고 성패다단하고 답답한 월이 됩니다. 또한 장성운이 들어왔는데 이 장성운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권위, 권력, 그 다음에 내 자존심이 강해지는 시기입니다. 이게 재성과 관성운이 유리할 때는 상당히 시너지 작용을 해서 좋게 발복을 하거든요. 좋게 발복을 하면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은 직책에 따라서 내가 맡은 업무에 총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파워먼트라고 하죠. 권한이 부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권력이 생기고 권위가 높아지고 자존심도 아주 세지고 자부심도 좋아지죠. 그런데 지금 성패 다단한 월이잖아요. 관성운이 안 좋은데. 그런데 같이 생성운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게 엇박자가 났잖아요. 이렇게 엇박자가 날 때는 자존심을 내세우고 하다가 오히려 이게 화를 불러서 망신살이 뻗치는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됩니다. 직장인은 이러한 시기에 이직도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직운이 불리합니다. 7월 달 양력으로 정미월에 중반기부터 그 이후에는 발복을 하거든요. 그래서 6월보다는 훨씬 좋죠. 그래도 그렇기 때문에 이직을 만약에 계속 누적된 걸로 고민하신 분이면 이번 달에 하시지 말고 7월 달에 하시는 거에 더 유리합니다. 12운성에 목욕에 놓여서 12운성에서 목욕에 놓인 겁니다. 그래서 다 불리해요. 그렇지만 일주에 따라서 이제 충합이 어떻게 작용하냐, 이민과 병호가. 그래서 또 거기서 또 호불호가 갈라지죠. 병진 일주 같은 경우에는 재물 쫓다가 손재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투자는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인생을 이렇게 좀 살다 보니까 이제까지 읽어놓은 것들이 있잖아요. 각 분야에서 여러분들이요. 맞죠? 그것들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종합적으로 볼 때 6월 병화월의 경진일주는 다소 불리한 운세입니다. 남녀 모두 연애운은 불리하죠. 이성운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본인 기준에서 정해놓은 스펙, 외모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어요? 거기에 부합되는 이성은 들어오기 쉽지 않다. 이 말씀입니다. 또한 여명은, 관성은 남자를 의미하죠. 그래서 부부, 불화, 다툼 이런 게 생길 수 있고요. 또 심하면 이별수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명은 남자운은 싱글인 경우에 들어오지만 대부분 마음에 들지 않고 본인 기준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외모 스펙이 만족하지 않아서 이제 교제 중에 이별수가 따르면서 인연 정리하고 또 새로운 남자도 만나고 이렇게 하면서 고독함을 느끼는 월이 됩니다. 병호일지를 보겠습니다. 일지에 오와 정관이 놓여있죠. 인호술, 이민년의 인호술로 오화의 화국을 자극해서 병호의 오화의 화극을 자극해서 관성기운이 강하게 들어와서 직장 또는 조직에서 긍정적인 이동수와 변화를 꾀하는 시기입니다. 동시에 천간에 임수, 식신이 들어와 있죠. 이민년에. 그래서 조직 또는 직장 내 부하들이 또 잘 따르고 그런 운이 강합니다. 그동안 협업하던 조직이나 단체에서 서로 상생하는 기운이 들어와서 윈윈하는 작용을 하면서 재물적인 보상이나 결실을 맺는 해가 됩니다. 6월 병호월의 경호일주는 5오 자형이 되죠. 경호와 병호가 맞죠? 그래서 불조심하셔야 되고요. 불조심하셔야 되고 재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월이 됩니다. 6월 병호월에는 목욕에 놓이죠. 그래서 성패 다단하죠. 고독, 이별, 주색 잡기, 병고로 불리한 시기입니다. 열심히 동분서주는 하고 일하고 노력해도 그 노력에 비해서 일의 성과, 결실이 미약해서 특히 병월에는 병화의 편관과 오화의 정관 관성운이 분리해서 직장, 사업에서
매사 일이 잘 안 풀리고 성패다단하고 답답한 월이 됩니다. 직장인 또한 이러한 시기에 본인 결과 성과가 미약하죠. 그래서 인정 못 받고 겉도는 주변인이 될 수 있으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이러한 시기에는 이직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이직운도 불리합니다. 신중하셔야 됩니다. 즉 다른 직장으로 옮기면 이전 직장에서 보이지 않던 단점이 부각돼서 또 이직을 할 수 없잖아요. 대신 정미월에 정관과 정인이 놓이면서요. 일간이 관대에 놓여서 중반기 이후에 발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누적된 직장을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이게 누적됐었으면은 반드시 옮겨야 된다 그러면 이번 달 말고 6월 달 말고 7월 달 정미월에 옮기실 것을 추천합니다. 12운성이 목욕에 놓였죠. 그래서 특히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재물을 쫓다가 손재를 겪습니다. 투자보다는 이제까지 일궈 놓은 것을 지키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만약에 무시하고 돈을 투자하여 사업을 확장하면 손실을 크게 보면서 돈뿐만 아니라 건강을 잃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남녀 모두 연애운이 좋지 않죠. 이성운은 들어올 수 있지만 좋은 이성보다는 본인 기준에서 외모, 스펙, 성격 이런 게 마음에 들지 않는 불만족스러운 이성과 교제하면서 이런 단점이 부각돼서 갈등을 겪을 수 있습니다. 특히 관성은 여명에게 남자를 뜻하기 때문에 부부간 불화다툼이 생깁니다. 심하면 이별수가 따를 수 있는 시기가 되니까 조심하실 것을 권합니다. 병인일주를 보겠습니다. 병인의 인목에 일지의 인목이 편재로 작용하죠. 그리고 세운에서 인목이 편재죠. 그러니까 재물운에서 조정변화 발전이 오는 해입니다. 과거부터 생각해왔던 그런 계획, 시도해보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일에 대한 시작, 도전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시다면 단 경험을 잣대로 하셔야 됩니다. 경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실무 경험이 있으시면 새로운 사업 또는 일에 긍정적인 기운이 들어와서 좋은 발전을 꾀하는 해가 됩니다. 다만 경인일주 자체가 절지에 놓여 있죠. 이 절지라고 하는 거는 에너지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추진력이 약화되는 것은 배제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경금 일간 자체가 강하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은 새로운 일에 이렇게 자꾸 도전을 하는 성향이 강하고 저지르고 보자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대운에 비겁이 있으면 이러한 성향이 더 세집니다.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편재를 깔고 있기 때문에 인목 편재를 깔고 있기 때문에 손실보다는 이득을 많이 보니까 이럴 때 한 번씩 이렇게 움직여 줘야 됩니다. 절제에 있다고 마냥 나는 잘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절대 안 됩니다. 운을 계속 깎아먹습니다. (6월) 병어월에는요, 병오의 오하고 일주 관성공망에 놓이죠. 그래서 여성은 부부 인연이 약해져요. 그래서 남편 떡이 없거나 약하고 싱글이면 어떤 남자를 만나도 만족을 못합니다. 그래서 유아독전 성향을 띠죠. 그래서 한 곳에 정착하는 것을 꺼리면서 히피족처럼 이렇게 방남녀처럼 살면서 정신적인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는 그런 달이 됩니다. 특히 이제 일주공망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주공망은 배우자 덕이 없기 때문에 부부불화 갈등 이런 거는 조심해야 됩니다.
6월 병호월에는 관성운이 목욕에 놓여서 성패다단하고 고독, 이별, 주색, 병고로 불리한 시기죠. 열심히 동분서주하고 일하고 노력해도 내 노력에 비해서 일의 성과, 결실이 미약해서 직장과 사업에서 인정을 못 받으니까 답답해지면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래서 이제 술에 의존하기 쉬운데, 운이 안 좋을 때 술에 의존하면 순간적인 마취 효과로 그 고충은 덜할 수 있지만 점점 불리해지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리고 이제 질병에 노출되기 쉬운 월이 되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직장인은 아까 얘기했네요. 그죠? 예. 스트레스 많이 받죠? 이직운도 불리하니까 신중해야 됩니다. 왜? 다른 직장으로 옮기면 이전 직장에서 보이지 않던 단점이 또 부각되며 또 옮기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신중하셔야 되고, 단 7월 7일부터 정미월에 들어오거든요. 이때는 정관과 정인이 관대에 놓이기 때문에 중반 이후부터는 발복해서 좋습니다. 그러니까 누적된 이직운을 생각하셨다면은 7월 달에 옮기시는 게 유리합니다. 12운성으로 목욕에 놓여서 사업자는 특히 이러한 시기에 재물을 쫓다가는 큰 재물의 손실을 보죠. 그래서 투자보다는 이제까지 일구어 놓은 것을 지키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이것을 만약에 무시하고 사업을 확장하면 돈이 들어가죠. 그랬다가 재물뿐만이 아니라 심한 고충으로 건강까지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시기를 잘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남녀 모두 연애운은 불리합니다. 이성운은 들어올 수 있지만 좋은 이성보다는 본인 스펙, 본인이 정해놓은 스펙, 외모, 이런 것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2년 정리를 반복하면서 이성을 만나는 월이 될 수 있습니다. 병술일주를 보겠습니다. 이민년의 공망에 놓이죠. 천중살이라고도 하는데 현재 인연이 없고 영양 내지는 의미하는 것이 전혀 없는 이 신살입니다. 이 공망 좋지 않은 거 아시죠? 공망 형상이 따릅니다. 따라서 현금 유통하고 경제활동의 노력과 고생을 요구하는 해가 됩니다. 무리한 투자, 현금 투자는 금물입니다. 손재 생기죠. 그 다음에 인술 합의되죠. 인목과 술토가 합의되죠. 그래서 기존에 인연 정리를 또 하고요.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것을 반복하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경술일주가 인호술 삼합을 이루죠. 그래서 매사 열정적인 모습을 강하게 나타내는 해가 됩니다. 만약에 사주원국에 화가 용신이나 시신이면 상당히 좋은 쪽으로 발복하는 해가 됩니다. 반대로 화가 흉신 기신으로 작용하면 흉한 시기로 조심해야 합니다. 경금일주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죠. 6월 병호월에는 목욕에 놓여서 성패다단하고 고독이별, 주색병고 불리하죠. 동분서주 열심히 하지만 노력해도 일의 성과가 노력에 비해서 결실, 성과, 실적 이런 것들이 미약해서 또 병호월에는 관성이지 않습니까? 병화의 편관과 오화의 정관이죠. 그래서 직장과 사업에서 좀 일이 안 풀리고 성패다단한 그런 월이 됩니다. 직장인은 이러한 시기에 이직도 하죠. 그렇지만 이직운이 불리하죠. 왜냐하면 다른 직장으로 옮기면 전 직장에서 보이지 않던 단점이 부각되면 또 옮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7월 7일부터 정미월에 들어오죠. 그러면 일간이 관대에 놓여서 중반 이후부터 발복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적된
이직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반드시 옮겨야겠다 그러면 7월 달에 옮기실 것을 추천합니다. 12운성으로는 목욕에 놓여서 사업자는 재물을 쫓다가 재물 손실 당하고요. 그러니까 투자보다는 이제까지 직장인도 마찬가지고 사업자도 마찬가지고 공부한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이제까지 일구어 놓은 것을 지키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리합니다. 말씀드렸죠. 남녀 모두 연애운이 불리해서 이성은 이제 들어오지만 좋은 이성보다는 본인 기준에서 정한 스펙, 능력, 외모 이런 것들이 마음에 들지 않은 이성과 교제하기가 쉽습니다. 특히 여명은 관성은 남자도 의미하므로 부부간 불화, 다툼이 생길 수 있고 심하면 이별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병신일주를 보겠습니다. 일주가 걸럭지에 놓여 있죠. 그리고 지장간에 임수가 있죠. 임수 식신까지 놓여서 경제활동과 사업의 활성화를 깨하는 일주입니다. 이민년에 인신충이 되면서 역마에 놓이기 때문에 무리한 활동, 이동, 과로는 조심해야 됩니다. 남충을 맞아서 남자가 들어오거나 부상을 당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6월 병어월에 재살이 발동하여 수억살이라고 하죠. 이 수억살이라고 하는 것은 겁살, 새살, 재살로서 3살이라고도 하는데요. 사람을 해치고 독하고 아주 얄궂고 모진 기운이죠. 이 재살은 횡사하고 관재수입니다. 그래서 활동에 제약을 받죠. 왜냐하면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조심하지 않으면 관제 구설수가 따르는 월이 됩니다. 인신충이 발동을 하면 스스로 이름 버리면서 동분서주는 합니다. 바쁘게 지낼 수 있습니다. 병어월에 직장을 옮길 수도 있고 변화변동이 잦은 월이 되는데 관성운이 불리하다고 했죠. 그래서 직장을 옮겨도 이전 직장에서 보이지 않던 단점이 생기면서 고충을 겪을 수 있습니다. 특히 관성운이 불리한 월인데 장성운이 또 들어왔죠. 장성운이 들어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권위와 권력을 내세우면서 자존심이 강해지는데 불리한 관성운과 운에서 들어온 장성운이 엇박자가 나면서 망신살이 뻗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행을 특히 조심해야 되는 월이 됩니다. 병어월에는 주변인과 불화배신이 따르죠. 의욕만 앞세우고 과욕으로 독선, 지나친 자존심을 부리면 재살이 발동해가지고 관제 구설수가 따르면서 힘든 시기를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관성운이 목욕에 놓여서 잘 될 것 같은 착각에 빠지지만 실제로 성패 다단하고 고독, 이별, 그 다음에 주색이죠. 주색이라고 하는 것은 주색 잡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주색으로 병고도 불리하고 이런 시기에 이제 사업자는 만약에 사업을 확장하면 손재가 따르죠. 그래서 돈을 투자하기보다는 사업의 내실을 꾀하면서 수익 창출이 본인 목표에 차지 않아도 이제까지 일구어 놓은 것을 중요시 생각하면서 버티는 것이 유리합니다. 관성운이 불리하기 때문에 남명은 자식이 속을 썩일 수도 있고 여명은 남편이 고충을 주거나 남편에게 좋지 않은 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남녀 모두 연애운이 불리하죠. 좋은 만남보다는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거나 그런 언행이 잦아지면서 이미 연애 중이면 불화 다툼이 생기죠. 그래서 조심해야 합니다. 싱글이면 새로운 이성운은 들어올 수 있지만 본인 마음에 들지 않아서 불만족스럽죠. 그래서 외모, 스펙 등 조건을 따지면서 연애에 불만이 생기면서 이성의 단점이 부각돼서 안정적인 연애를 구축하기는
어려운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